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센터로 실제 인입이 돼서 상담을 진행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한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야는 통신범죄예요. 여러분 휴대폰 개통 많이 하시죠? 인터넷도 쓰시고요, 집에서 TV도 보실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판매자들로부터 이런 상품들을 계약을 할 때 피해를 입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피해를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겪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민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내용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면 심각한 내용이고요, 참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피해자는 50대 남성분이고요. 피해 규모라고 할까요? 휴대폰 4대에 명의도용, 그리고 태블릿도 한 대 있고요. 가족들까지 그 판매자가 접촉해서 그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폰을 무작정 개통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준 경우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단말기 동의 없이 편취를 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중고폰에 대한 소유권 한번 다음 시간에도 좀 디테일하게 다루긴 할 텐데요, 좀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누군가는 그래요. 휴대폰 할 때 휴대폰 놓고 가세요 하면, 우리 옛날엔 놓고 갔어요. 옛날에 폴더폰 많이 쓰셨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놓고 가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놓고 갔었고,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놓고 가세요 하면 네 하고 놓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반대로 물어볼게요. 요즘에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대폰 개통할 때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휴대폰을 놓고 가세요 라고 하면 놓고 갑니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아니래요. 그들은 왜 아니라고 하고 우리 기성 세대들은 놓고 갔을까요? 일단 여러분 당연히 놓고 가면 안 되죠. 재산 자체가, 소유권 자체가 여러분들 소비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50대 소비자에게 놓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네가 가져가냐 물어보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제 이분도 맞아, 원래 그렇게 했었어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 판매자와 2년 정도 교류를 했는데 이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휴대폰에 대한 이런 금액들이 월 25만 원씩 계속해서 청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그쪽에서 우리 선생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근데 왜 그때 대처를 안 하셨나요? 물어봤어요. 했대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물어봤더니 그 판매자에게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판매자가 뭐래요? 아이고, 우리 사이에 이거 가지고 쪼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너무 피해 규모가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떡할 겁니까? 당연히 대처는 해야겠죠. 실상 명의도용 같은 경우에는 늘 통신범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범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고객센터 혹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죠. 그곳에 명의도용과 관련된 내용을 접수하십시오. 두 번째는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수사를 요청하십시오. 이거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으로 될까요? 첫 번째, 사기 되겠죠. 당연히 사기 들어갑니다. 동의 없이 들어갔으니까요. 사문서 위조죄 성립되죠. 사문서 위조 행사죄 당연하게 성립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혐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맥락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벌의 기준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초범이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물론 재범이라고 한다면 혹은 상습범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실형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피해 현황을 전체 체크를 해서 그 상대방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과 통신범죄에 크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통신범죄 같은 경우에는 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갑니다. 안 잡힐까요? 지금 매장에 출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막 도망가요?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잡히는 거는 당연히 잡힙니다.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재판에 갈 거고요. 수사가 시작되면 문제에 따라서 기소가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잡히지 않을 걸 생각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아도 민사로 들어가도 그냥 배째라 하면 되는 거죠. 이유는 많을 겁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유형들이.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는 누구예요? 소비자입니다. 명확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줘야 돼요. 이 판매자들이 상습적으로 혹은 어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겠죠.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그들의 디테일을 제가 알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 문제점이 뭐냐? 이 사람들이 돈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아니면 완전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장애가 있는 분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게 냉정하게 맞습니다. 주변에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판매자로부터 이런 범죄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나가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회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 있죠?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네,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이게 누적된 현황이 확인된다면 가중처벌을 심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우리 사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대처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반응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과 어떤 접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피해를 보신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조금 릴렉스 하시고 상담 받아보실 게 있으면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명의도용 신고 기관 접수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관련된 내용에서 경찰 수사 요청하는 것도 당연히 맞죠.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피해 때문에 고민을 갖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만약에 떠올려 보면 괜찮은 대처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을 도와줬던 사람은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이 기억난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게 맞고요. 매끄러운 대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처에 있어서도 어떤 점수를 부여하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 그리고 피해를 복원하는 것,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센터는 정확하게 소비자의 편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힘드신 게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말씀하십시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